사례를 정리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투수 물건에 있어서 오늘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물건들도 있어야겠죠. 그래도 그 첫 시간에 했던 저희 대표님,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재영님하고 추천 물건들은 들었는데, 그래도 박쌤이 투수 물건 사례만 설명하고 추천 물건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추천 물건을 제가 할 건데, 몇 가지를 제가 오프라인 같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이제 좀 봐가면서 난이도에 맞춰서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이라서 좋은 물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낀다는 거는 생소해서 그래요.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매가 이게 날짜가 11월 1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 있는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입찰해도 돼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땅이라서 땅은 안 도망갑니다. 문제 생겨도요, 어렵잖아요. 반대로 저는 전략 자체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앞전 제가 조금 전에 사례 설명인 것처럼 전포동 토지 보여드렸죠. 딱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산기를 안 꺼내놨구나. 자, 잘 보세요. 여기 공시지가가 47만 1,000원이에요. 자, 여기 건물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202평방미터죠. 공시지가 9,5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자,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낮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일반 거래 관행에 있어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하다못해, 자,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감정을 매기게 되는데, 그 감정이란 거는 결국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 아까 전포동 서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입니다. 상업지기 때문에 그 감정가 대비해서 수익률을 맞춰주는데, 그때 그래도 감정 가격 원래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원 감정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감정 가격도 제시의 건물이 소지하지 않을 시 토지 단가는 원래 해배당 78만 5천 원 얘기예요. 78만 5천 원. 죄송합니다. 자, 78만 5천 원. 제 커스가 보이진 않네요. 78만 5천 원 얘기는, 자, 원래 78만 5천 원이 나대지에 있었을 때의 감정 가격이는 얘기죠. 곱하기 201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요것만 보거든요. 여러분들 요것만 보잖아요. 최초 감정가 1억 1,000이 있는 요것만. 자, 그렇다면은 78만 5천 원에 202평방미터 곱하면 1억 5,8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틈이에요. 반틈. 그러면은, 자,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닙니다. 제 경험치상 유출을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강원도고, 도의 도시지역,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닌 시도 단위 지역의 도시지역에 있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의 최유용이율 보통 0.4, 연 4% 정도. 연 4% 정도 봅니다. 그럼 4%면은 0.4가 되겠네요. 0.04. 그럼 연 634만 2,800원. 나누면 52만 8,566원이 나와요. 이거는 못 받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받아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최후적의 전략만 세워도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뭡니까? 보험적인 부분이에요. 보험적인 부분은 일단 뒤로 하고, 자, 이 물건을 보게 되는데, 자, 이 건물 자체가 또 꽤 쓸만합니다. 주택으로서. 누가 봐도 전세 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조사해 보시겠지만은, 여기 일대의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치면요, 가격대가 3억대가 다 넘어갑니다. 3억대가 다 넘어가요. 조금 싸면은 2억, 중반 정도? 조금 싸면은. 위치가 좀, 골목 안집이거나, 고려되면은. 그러면 그 토지가 지금 7,7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은 매우 해볼만해요. 왜? 안 되면 플랜 B가 있잖아요. 맞죠? 잃지 않는 경매를 하면 됩니다. 잃지 않는 경매.
그게 특수물건이 될 수 있어요. 왜? 남들은 안 할 거니까 더 싸게 사면 되죠. 근데 경매 나온 사건이 참 재미납니다. 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지금 정의한 씨가 공유물 분할 경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럼 이 건물 분할이 나왔는데 앞전 건물 등기부하고 뭐 강제경매랑 매가 또 나오고 하는데 이 박영선 씨는 여기 있는 박영선 씨는 여기 있는 공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박창선 씨가 경매가 나왔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근데 여기서 가면 정의하는 도대체 누구냐? 생뚱맞게 누구냐 이거지. 찾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를 봅니다. 여기서 유심 깊게 보는 거는 다른 건 제외하고, 자, 앞전에 박서영 씨의 지분을 2014년도에 정의한 씨가 샀어요. 정의한 씨가 공매로 샀어요. 그리고 14년도 사고 난 다음에 아마 정의한 씨가 맞죠? 이 목적물은 춘천인데 대구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 투자하려고 샀겠죠. 샀는데 무엇이 잘 안 됐는가? 뭐 다른 사람 여기에서 보면은 누굽니까? 아까 박창선 씨, 그러니까 그 다른 공유자, 타 공유자죠. 이 사람께 경매가 나오고 박영선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요.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공유자 매수 안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니까는 전체 경매를 신청하게 됐는데 뭐 공유물 분할하고 뭐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아 이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조금 지식적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차라리 채권을 만들어서 경매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채권이라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맞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면 토지는 공매로 받았는데요. 건물은 공매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매할 당시에 2014년도 공매 당시에는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거를 이제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희한하게 그 건물과 토지의 일치성을 제대로 입증 못해서 이제 토지만 경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까 그 토지만 공매로 받았던 여기 정의한 씨는 이 토지 위에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될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나중에 이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의한 씨가 공매를 낙찰받고 나중에 이후에 공유자 중에 지분이 또 경매가 나왔잖아요. 이 경매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이때는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다 같이 되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토지와 건물이 일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토지만 경매 나온 거는 이 사람이 토지 지분만 경매를 샀기 때문에 토지 전체만 경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데 약간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인정이 될 것이냐 여부를 보는데 여기서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은 최초 동일인 소유일 것이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는 어차피 뭐 소유권 보존이라는 게 없으니까는 신축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건물의 신축을 봐야 돼요. 앞전 누군가가 샀던 걸 매매해 왔어요. 소유자. 맞죠? 그게 누구예요? 엄순춘 씨일 거고. 그리고 앞전 소유권에서 엄순춘 씨가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앞전 소유자부터 그대로 그냥 엄순춘 씨가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다가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똑같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들이에요. 다수지만 동일인들 소유의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때까지도 전부 다 법정지상권서의 성립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최초 14년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14년도에 그 토지 한 사람만 정의한 씨가 공매로 받아버렸잖아요.
받으면서 다수, 그러니까는 A, B, C, D라고 가정할게요. A, B, C, D 땅 위에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D라는 사람 것만 공매가 해갖고 갑이라는 사람이 들럭 나타난 거예요. 그럼 토지가 A, B, C 하고 갑, 실제로 돼 있겠지만 편의상 위에 그 토지 위에 A, B, C, D가 있는 거예요. 고려되면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고려돼 버렸어요. 박서영 씨가. 왜냐면 토지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8분의 1씩 보면 박서영 씨가 있잖아요. 앞전 소유자에. 여기도 박서영 씨가 있어요. 원래는. 토지는 희한하게, 건물은 희한하게 공매 절차에서 빠져버렸고, 그걸 또 박서영 씨, 박서영 씨 압류는 또 희한하게 공매에 있어서도 막았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대다수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본다면은 와 이거 어떻게 입찰하겠냐라고만 보실 수는 있어요. 요때 당시는 15년도고 8분의 1 매각이 요 가격인데 매우 그때는 뭐 가치적으로 낮았던 거겠죠. 물론 시세조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셔야 돼요. 저도 깊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화송으로 한 군데, 두 군데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는 토지 가격이 지금 낮아졌고 감정 가격은 지금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어떻게 14년도부터 해서 법정지상권이 가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입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건물은 존재하는 동안 지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료는 아까 전에 보험적으로 봤던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뭐겠어요? 지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연간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4%라는 수익 구조가 물론 딱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대개적으로 그 정도 선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주는 데는 6%, 적게 주는 데는 뭐 3점 몇 프로도 주는 데가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1%대도 줘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다수 거의 한 3%대 이상, 4% 정도 주긴 줍니다.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그래요. 1종이랑 또 3종이랑 또 얘기는 달라요. 자, 그런 거를 가산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내가 유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맞죠? 실제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가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금이 돼요. 그때서부터는. 가격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매우 좋겠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지금 현재로서만 해도 평당 100만원 선이죠. 원래 감정으로 틀면은 1억 5천대고 반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토지는 도망 안 갑니다. 건물은 부서질 수 있어도요. 맞겠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 견해상으로는 법정지상권은 성립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료는 내야 된다. 우리가 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료 청구를 하겠죠. 지료 청구를 하고 그 지료를 안 내면 법정지상권과는 다르게 지료를 안 내면 그것도 채권이에요. 그 채권이기에 선물을 해요.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매 신청. 그럼 그 건물을 경매를 받아오면은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명도하고 양성화 시켜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사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보다가 결점을 4점을 주고 있는데 요 있는 그대로 좀 한번 보세요. 여기 토지에 그 강서구 놀차동이거든요. 놀차동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익히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 많이 보고 계시는 가덕도예요. 가덕도의 조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요렇게 이렇게 잡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 잡더라고요. 잡고 여기에 지금 점점점점 해갖고 이렇게 있죠. 요게 이렇게 와요. 자, 그 공항이 생겨나면요, 저 인천이 국제공항이 있죠.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으면 그 인근에 배후 물류단지 또는 렌트카 업종 그리고 기타 사업장들이 무수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나마 제일 일단 여기를 배제하고 제일 가까운 땅이 어디겠어요? 여긴 신항이니까
이쪽이겠죠. 이쪽이. 근데 여기도 지금 꽉 차 있어요. 다. 없어요, 땅이. 땅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 지금 여러 가지 해안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 그 깊게는 알 수는 몰라요. 알 수는 없고요. 뭐 개발 정보 제가 다 알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이렇게 잡히고 나면은 여기 하고 그 다음 여기. 뭐 여기를 지금 뭐 아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디벨로퍼라면은 어떤 식으로 해볼까 여기를 매립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아니면 요쪽 일부라든지 해서 뭔가 배우를 만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근에 숙소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숙소 해봐야 어디겠어요? 없어요. 용원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하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너무 거리가 멀다 이거죠. 가덕도 지금 신공항이 물론 이제 특별법을 해갖고